안녕하세요. 최유림 스피치 연기학원 원장 최유림입니다. 어머님들, 오늘은 126페이지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볼 건데, 제가 이 페이지를 고른 이유가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을 어떻게 기르는 건지, 우리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화가 나면 자체를 못해요. 애가 슬프면 계속 슬픔에 잠겨 있어요. 자기 조절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26페이지에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곁들여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조절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도 자기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수업도 저희 학원 이름이 스피치 연기학원이잖아요. 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들을 억제하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깐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렵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손을 든다든지, 또는 선생님 근데요 라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든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기 수업을 통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너 하지마 하면 왜? 가 돼야 되는데, 하지마 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연기라는 것 자체가. 연기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생활이랑 똑같거든요. 실생활에서도 상대방이 하지마, 왜? 가 돼야 되는데, 왜 또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애초에 연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돼야 돼서 아이들한테 그런 훈련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막 계속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질문을 계속 받아줘요. 왜 받아줘요, 선생님?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선생님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어머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실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 말하고 있잖아. 기다려.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단 본인이 선생님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끼어들고 있네?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행동은 자발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발성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말랬지, 저거 하지 말랬지, 어머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저와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또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합니다. 와우. 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곧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댄스 수업을 만들려고 해요. 댄스 수업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자, 읽어볼게요. 리듬감 있게 율동하려면 자신의 충동을 누르면서 박자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의욕을 높이며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언어 능력, 정서 발달, 면역력에도 좋다.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머님들? 저는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자기 주장이 셌던 아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안 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을 보면 노래나 음악, 춤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해요. 노래를 지어내서 부른다든지, 박자에 안 맞게 부른다든지, 또는 춤일 때도 그 박자 하나, 둘, 셋, 넷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충동, 자신의 욕구들을 참는 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어머님들? 전 이걸 보고,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몸을 맡기라는 게 이런 논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친구들이 그냥 춤을 추네, 잘 추네 라고 하겠지만, 그 춤추는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감정들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그 규율, 그 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저를 자유분방하게 키웠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틀이 싫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틀에 맞추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기가 싫었거든요. 아니 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는 반항심이 좀 나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훈련이 내가 잘 되었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 수업 때 어떻게 보면 수업 외에 댄스 수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자기 충동이 안 되거나 분노를 못 참거나 우울감을 못 견디는 친구들을 위해서 댄스 수업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현재 학계와 여러 전문 기관에서 앞다투어 자기조절 능력을 연구하는데 최근 화제가 된 단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려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어머님들, 제가 그때 배려하는 그 습관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더 전문적이게 나와 있어서 한번 그 멘트를 읽어볼게요. 조절 능력하는 내 부인 관자엽과 마루엽 접합부는 배려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의미에서 배려심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단련시킬 수 있지요. 맞아요. 타인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기다려야 돼요. 상대방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배려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계속 끼어들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배려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자기 욕구를 자기 자신의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번 주에 드릴 숙제는 바로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입니다. 정말 어렵죠, 어머님들. 중간중간 아마 입이 근질근질 거리실 거예요. 너 엄마 이거 하지 말랬지? 말하고 있으면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끼어들 겁니다. 분명히 어머님들. 이거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저희가 아이한테 들어준다. 경청이 뭔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경청이라는 건 타인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준다. 무슨 욕망? 타인이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을 내가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린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몸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몸소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말을 할 때 계속해서 들어주면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우리 엄마는 화만 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뭐라고만 해. 우리 엄마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 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머님들 너무 많으시겠죠. 어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태도를 보고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먼저 경청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경청하기.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면서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블로그 본 어머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항아리 아시죠? 항아리처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요.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부터 아이들과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자신의 욕구를 참는 법. 타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다. 타인의 말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 배려심과 나의 말하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할 거예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아이들은 엄마와 대화할 때 엄마를 테스트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말하지? 하면서 테스트할 거예요. 그때 어머님들께서 경청하기를 매우 잘해주세요. 경청하기를 잘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난 저게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이야기를 100% 들어주시고 이야기 끝났어? 엄마 이야기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진짜? 이야기 끝났어? 엄마 이야기해도 돼? 해야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최대한 돼? 인상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엄마 이야기해도 돼? 엄마 이야기해도 돼?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저한테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고민을 저는 우리 아이가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하기 두렵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지금이라도 아이와 부모님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만 배울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 교육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들 몇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의 꿈은 배우예요. 저의 꿈은 배우지, 어떻게 보면 뭐, 스피치 원장으로 평생 먹고 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 사실 언젠가는 진짜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저랑 이별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때 저랑 이별한다고 해서, 어떻게, 큰일 났다. 선생님 없어서 어떡해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 선생님과 솔루션을 많이 알았으니, 우리 아이한테 이제 접목시켜야지가 되었으면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번 주의 숙제는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 끝났어? 엄마 이야기해도 돼?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다. 너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야, 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걔 왜 그래? 이렇게 돼야 돼요. 타인을 욕해야 돼요, 어머님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누가 있을까요? 육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한테 오늘 욕해서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야, 혜리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욕을 했겠니? 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님들. 어머, 혜리 걔 왜 그래? 어머, 육아야. 너가 착하니까 너가 좀 참아. 어떡하겠니? 야, 그렇게 자기 멋대로인 애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나만의 편은 우리 엄마뿐이야. 내 편은 엄마.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해줘. 집은 나의 쉼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집 가는 게 무서워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집 가는 게 무섭대요, 어머님들. 집 가는 게 무서우면 안 돼요. 아이가 집 가서 빨리 쉬어야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해줘야지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어머님들? 자, 어머님들, 이번 주 숙제는 잘 들어주기입니다. 자, 어머님들, 정 모르시겠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남겨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한 주 또 잘 지내봐요. 마지막 2023년 12월 달 아주 힘차게 마무리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